자, 백사쪽 강호 사시가 하는데, 자, 지난주에 강호가도에 대한 설명은 잠깐 했었어요. 간단하게 해볼게. 질문만 할게요. 질문하고 대답 잠깐 듣고 안 쓰셔도 돼. 암의 앞쪽에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방금 얘기했네. 강호가도라고 한다. 용어는 몰라도 좋은데, 자, 강호가도 문제가 나오면 강호가도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줄 거예요. 자, 할 때 조선 전기를 강호가도라고 하는데, 강호가도에 나타나는 주된 정서는 뭐다? 강호한정. 강호한정 뭐예요? 외우세요. 강과 호수는 대유법이에요.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태도는 대체로 안, 분, 지, 족 또는 안빈, 낙도 이렇게 되는데, 가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 사실 얘들 가난하지 않아. 땅이 뭐 몇십 평, 몇백 평 이런 게 아니고 엄청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공신전 받고 이런 애들, 양반, 귀족, 중세 유럽식으로 따지면 젠틀맨인 거지, 그러니까. 그가 뭐야? 봉건 뭐라 그러지 그거? 농지가 그 뭐라 그러냐? 이렇게 단어 보세요. 중세 사회에 성주처럼 성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노래 부른 거야. 얘들이 안분지족이라고 하지만 얘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안분지족이지. 솔직히 우리가 하루 먹어 사는 사람이 무슨 안분지족이냐? 우리 애기들이 2-3일 굶었어. 근데 뭔 안분지족이냐? 그죠? 자, 양반들이기 때문에 안분지족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감군은이라고 그러는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예요. 이럴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형광이라 없어질 건데, 자, 현실 정치에 안 써도 돼요. 다 한 거야. 그 개념으로 정리도 했어요.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다. 관심 있는 것과 미련 있는 것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대체로 맞는 걸로 보셔도 돼요. 자, 이때 강호가도에 나오는 자연은 뭐의 공간이다? 자, 뭐의 공간? 풍류의 공간 그랬어요. 요거 한번 지난번에 대답해 주던데, 뭐 하는 게 풍류의 공간이라고 그랬어? 지난번에도 질문했었잖아요. 시옷 이음. 뭐 하는 게 풍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 술 한잔하고 기생 엉덩이 두드리고, 그거 아니야. 17, 18세기로 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음악이나 술도 즐기고 이런 거 좋아? 그렇게 해도 좋아. 근데 조선 전기 양반들이 그 사회 지도계층이 하는 게 풍류예요. 화랑도를 풍류도라고 한다 그랬죠? 화랑이 한 게 풍류예요. 김유신, 관창 이런 애들이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거잖아. 얘들 뭐 하러 다녔어?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러 다녔어요? 왜 기억을 못해 얘들아? 수양하러, 수련하러, 무예 수련하러 다닌 거잖아. 지도층이 돼야 되는 거니까.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 크고 호탕한 기상, 요게 풍류라고 그랬어요. 그냥 즐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선 전기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뭔 공부를 할까? 학문으로 따지면 유교, 도교, 불교. 뭐야 그 중에? 조선시대니까 유교, 충, 효, 신의 이런 것들.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 이게 풍류랑 관계 없을까? 그것도 풍류랑 관계가 있는 거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들이 한 명 뭐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거를 풍류가 학문하는 것과도 관련된다는 걸 모르면 문제를 푸는데 곤란해지기도 하고요.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갑자기 그 얘기 왜 했냐? 강호사시가 강호가도로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제목 잠깐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강호사시가. 그러면 강호는 뭐예요? 아까 했네? 강과 호수. 에서 뭐야? 강과 호수인데 강과 호수를 포함한 자연. 자연에 강과 호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바다도 있고 중에 강과 호수가 그게 대표인 거예요. 대유법의 자체는. 자,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뭐의 세계라고요? 방금 했네. 뭐의 세계일 거라고? 왜 대답들이 안 나와? 풍류의 공간. 학문 수양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일단 풍류.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해도 큰 무리는 없긴 한데 학문하는 것도 사실은 풍류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사시, 한자 보세요. 한자. 사시는 무슨 뜻이에요? 한쪽으로 눈 치우친 게 사시냐? 아니요. 이거 떼시자야, 떼시자. 넉사자고. 4시? 그러면 4시야? 오후 4시? 아니야. 뭐야? 사시사철? 이런 걸 쓰잖아, 너네. 네. 들어봤죠? 네. 사시사철이 뭔 뜻이야? 어떡하? 사시사철. 그래, 항상 이런 뜻이지. 항상 쓰지. 계절이란 뜻이야, 사계절. 어떡하니, 얘들아. 자, 쓰세요, 빨리. 사계절. 난 안 쓸 거야. 너네는 써. 자, 그럼 이 시가 시상 전개가 무엇에 따라 진행되겠어요? 계절의 변화. 그렇지. 크게 봐서는 뭐야? 시간의 흐름. 계절의 아마 옆에 있을 거야, 이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의 전개가 될 건데 계절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인 거야.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사계절 변화가 있을까? 네. 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묘사를 했어. 사계절이야? 아니요. 아니지.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계절의 변화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 그건 시간의 흐름은 맞지. 자, 얘들아.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간의 이동. 점퍼가 아닌 이상 공간을 이동할 거면 시간이 흐르지 당연히.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갔어. 시간 흐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자,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공간의 이동, 공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예.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자, 강호사시가 옆에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예요. 자, 연시조 반대말? 단시조. 단영시조 아니에요. 단시조. 이을 연자를 써서 두수 이상인 시조를 연시조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강호가도예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어나 지내는 삶을 노래한 시가 창작의 한 경향,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강호가도라고 한다. 됐죠? 자, 표현상의 특징, 대유법, 의인법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자, 구조적 특징 봐볼까요? 계절별로 한 수씩 노래하며 각 수는
강호에 무엇이 드니 역군은 이셨다. 가 반복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봄. 강호에 뭐뭐이 드니.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뭐 하는 것도 뭐뭐 해 옴도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우측에는 역군은 이셨다만 나오죠. 뭐뭐 해 옴도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에는 수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초반에 강호에 뭐가 드니 뭐뭐 하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럼 뭐가 반복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반복된다? 시, 구. 동일한 식구는 아니고 통사구조. 이렇게 쓸까요? 자, 가로 열고 쓰세요. 통사구조. 통사구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통사 다른 말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반복되니까 뭐가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된다. 각 수의 초장에는 계절에 따른 흥치나 자연의 모습이 계절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중장에는 화자의 구체적 생활 모습이 나타나고, 종장 둘째 음부에는 각 계절별 생활을 집약하고, 마지막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 아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짐이 힘드니 나와서 짐을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다시 나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은둔에 있을 때는 선비의 모습이고 다시 벼슬에 나가면 관리예요. 그걸 대부라고 하고 묶어서 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호사시가와 어부가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고 가세요. 자, 강호사시가와 이연보의 어부가는 안분주족의 삶과 무라일체 경지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 이건 공통점이에요. 오케이. 강호사시가는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면서 이를 임금의 은혜로 귀결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실 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면적은 없지만 현실 정치에 관심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어부가는 자연에 몰입하여 무라일체 삶을 추구하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 작품은 나중에 볼 때 다시 할게요. 그러나 강호사시가도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는 걸로 보아도 좋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 작품의 이해 읽고 본문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가. 여기다가 한번, 자, 고향에 돌아가. 자, 조선 전기 시가에 나오는 자연은 풍류의 공간이거나 탈속적 공간이에요. 탈속은 세속적인 걸 벗어나는 걸 탈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속의 대표가 뭐예요? 부귀공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탈속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육체적 탈속과 정신적 탈속. 요거는 벼슬을 그만두고 아예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육체적 탈속이에요? 정신적 탈속이에요? 육체적 탈속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육체적 탈속. 아예 이사 간 거예요. 수능에 육체적 탈속과 정신적 탈속 두 글을 묶어서 낸 적이 있어. 그래서 정리해드린 거예요.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 지은 것으로서 이렇게 잔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임금의 은혜다라는 내용을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강호가도. 계절에 따라 다른 말로 크게 봐서 무엇의 변화에 따라 무엇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초 연시조이다. 국락사상 최초 연시조라서 중요해요. 특히 각 수의 구조적 통일성. 뭐가 반복됐다고? 통사 구조가 반복됐어요.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과 임금의 끝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금 은혜 감사 내용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본문 볼게요. 자, 강우에 봄이 드니. 봄 어떻게 할까? 계절을 가리키는 말을 동그라미 칠게요. 자, 봄. 계절을 드러내는 단어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는 어디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 여름. 우리 용비어 첨가할 때 썼죠. 용비어 첨가의 여름은 뭐? 여름은 열다, 열매를 뜻하다, 프루스 뜻하는 거고, 여름은 썸머,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이에요. 자,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니까 찾기 어렵지 않죠? 자, 강호는 강과 호수를 포함한 전체 자연, 이렇게 일부분이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드러내는 걸 표현 방법 뭐라고 한다? 대유법. 우리 어차피 문학에서도 할 거니까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겨움. 흥겨움이에요. 흥겨움이 절로 일어나는구나. 이거 벌써 주는구나. 이거 어부사이사만이라도 하고 쉴게요. 응? 탁료 개변. 자, 탁하고 료자 한번 볼래요? 탁. 이거 물이에요. 요거 뭔지 알아, 얘들아? 요거 술이에요, 술. 물론 이제 산수변기 들어가겠지. 응? 자, 요것도 물이잖아. 요것도 물이네. 아, 물 아니다. 요건 물 아니에요. 말 잘못했어요. 요거는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뭐 움직인다 또는 뭐 이동한다, 공간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탁료 개변. 탁료는 막걸리예요. 탁한 술. 개변은 변은 사이드, 엣지, 테두리, 가 이런 거예요. 개는 신의 개자. 그래서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금린어를 안주 삼아 먹는 거예요. 자, 좀 힘내세요. 물 한 잔 마시고. 물 없어? 자, 탁료 막걸리. 자,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금린어가 어느 물고기잖아요. 가 안주로구나. 비단 비늘 그랬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시냇가에 붕어가 있는 건가? 붕어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잡아서 민물고기 잡아서 그걸 안주 삼아서 먹고 지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소박한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충분히 안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안분지족하는 태도예요. 이 몸이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색깔 안 칠했구나. 여기도 색깔 칠해야 돼, 얘들아. 이 몸이 아까 여기에 이게 없어서 내가 안 쳤는데 아까 여기 보면 강우에 뭐뭐더니 역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몸이 이것도 반복돼요. 여러분, 이 몸이 뭐뭐해움도 똑같죠? 요만큼만 다른 거예요. 요만큼만. 이 몸이 뭐뭐해움도 역군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몸이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다 임금의 은혜로구나. 응? 그래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다, 미련이 있다. 이게 미련, 관심 있는 거고 미련 있는 거 다른데요 할 수 있는데, 그죠? 관심은 있어도 미련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소연이 화이팅.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연의 봄이 되니 미친 흥겨움이 절로 일어나는구나.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반짝반짝 빛나는 비늘을 한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그렇게 막걸리 한잔하면서 시냇가에서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로구나. 됐죠? 자, 나머지 구조가 똑같아요. 자, 단어만 알면 돼. 자연의 여름이 되니 초가집에 일이 없구나. 자, 초당 초가집이에요. 일이 없구나. 백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한가로운 거예요. 초가집이서의 생활이 한가롭구나. 유신한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구나. 이거 해석이 좀 어렵죠? 자, 신의가 의역할 거예요. 일단 직역부터. 신의가 있는, 믿음이 있는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구나.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름에 초가집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는 거예요. 사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로 바람이 샥 들어오는 거야. 응? 자, 그 바람에 강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응? 강 물결을 일렁이게 하는 바람이 늘 불어오듯이 여름에 같은 계절이 되니까 또 똑같이 불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이 있는 강 물결을 보내는 것이 바람이구나. 바람에 강물이 일렁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몸이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자연의 여름이 되니 초가집이 한가롭구나. 믿음 있는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구나.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서서히 그래. 일단 요거는 끝내고 시작.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자, 가을 갈게요. 자연에 가을이 드니, 가을이 되니 이래도 좋고요. 고기마다 살져 있다. 살지다는 나중에 단어 찾아보세요. 살지다 형용사예요. 살지다 동사이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게끔 띄어서 던져두고. 자, 얘들아, 그물을 투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걸 투망한다고 해요. 그물이 자 이렇게 얘들아 자, 좀 크게 그릴까? 그물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끝에 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요즘은 이제 쇳덩어리로 다는데 옛날에는 쇠도 귀하거든. 그래서 돌은 아니고 그 돌 비슷한 거지. 사기가 뭐야? 흙 빚어서 만든 거. 사기 그릇. 요렇게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맬 수 있게끔 끈을. 지금도 사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 정도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해가지고 팔에 이렇게 감고 있다가 던지면 잘 풀어지게끔 묶은 다음에 돌돌 말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딱 던지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착 퍼져요. 사방에 무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착 퍼진 상태에서 물에 탁 빠지면 이건 구심력이라고 해야 되나? 반대냐? 가운데로 착 몰려들어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밖에 퍼지던 것이 안으로 착 몰려들어.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추가 안으로 몰려드는 거지. 그래서 엉켜 이렇게. 그래서 공간이 생겨서 여기 물고기를 잡는 거야. 응?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렇게 잡는 건데 봐보세요. 그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을 흘러가게끔 띄어서 던져뒀대요.
그물을 밑으로 가라앉아야 물고기를 잡겠죠. 근데 물 위에 떠다니게끔 던져뒀대. 그럼 물고기 잡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고기 잡으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어부가 아니에요. 가짜 어부예요. 이걸 가어옹 그래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부분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랬죠? 물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자어로 다른 한자어로 어옹이라고 그러는데 옹은 할아버지 옹자예요. 근데 진짜 어부가 아닌 거지. 이런 거를 가어옹 이런 말 아셔야 돼요. 나와요. 자, 이거 좀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는 듣는데 어렵다. 그럼 외우셔야 돼. 제가 쓰는 말은요,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 알아들으려고 말을 풀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라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을 다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막 아는 척하고 여러분 안 쓰는 말, 시험에 안 나오는 말 제가 쓰고 그러진 않아요. 응? 자, 다 시험에 나오는 말이라서 쓴 거예요. 가어응? 진짜 어부가 아닌 거야. 사실은 선비인 거야.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은둔선비를 가어응이라고 그래요. 써줄까요? 은둔선비. 강태공처럼 시간을 낚거나 세월을 낚는 그런 것이지 진짜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진짜 어부는 아니다. 자연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져 있구나.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게끔 띄워서 던져두고 이 몸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구나. 됐죠? 마지막 강우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게 남는구나. 자, 여기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겨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 스노우예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눈이고요. 아까 위에 고기마다 살져 있다. 이것도 가을이라고 해도 돼요. 살져 있기 때문에. 응? 돼요. 자, 깊이는 자히 남다라는 건 뭐냐면 자는 30cm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30cm를 갖다가 재도 남아돈대요. 눈 높이가. 한 자 넘게 내렸구나. 이런 뜻이에요. 강우에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구나.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누역은 헌옷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 도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롱이는 원래는 볏짚을 볼까요? 볏짚을 쭉 이렇게 이어 붙여요. 그래서 여기를 위에 이렇게 엮어 놓은 거야. 단순하게 생겼지? 요거를 어깨에 두르면 어깨를 감쌀 수 있게 좀 둥그렇게? 여러분, 여학생들 우리 그 겨울에 추우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 이거 가디건처럼 이렇게 뭐 쓰는 거 있잖아. 담요 같은 것처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이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볏짚으로 생긴 거야. 그리고 위에 삿갓도 쓰고 허름한 옷차림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을 옷을 삼아 허름한 옷차림이에요. 뭐 포의 한사 페포파립 그러긴 하는데 요새 한자성은 안 나니까 일단 뺄게. 찢어진 도포, 깨진 갓 찢어진 도포 이런 게 페포파립이에요.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다. 이 몸이 그래도 춥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얼어 죽지 않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이시구나. 자연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게 남는구나.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허름한 옷차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로구나. 자,
정리하고서 잠깐 쉴게요. 자, 성격 풍류적, 낭만적. 여기 이 교재에 낭만적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현실이 아닌 것들을 맞기는 맞네. 현실이 아닌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오면 낭만적이에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원 생활을 그리는 내용이 나와서 전원적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주제 강호에서 한가로운 삶. 네 글자로 아까 뭐라 그랬어? 강호? 가독은 흐름이고. 맞아. 강호 가독 맞아. 그 강호가 나타난 주된 정사는 강호 한정 외우셔야 돼요. 강호 한정.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군, 요 두 개가 합쳐진 거를 강호가다라고 하는데,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시적상 사시, 사철, 사계절, 자연을 벗삼아. 자, 요번에 고3 6평에도 나왔고 9평에도 나왔는데, 얘들아, 자연을 벗삼아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버리지 마. 기억해?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가깝다고 해야 될까? 멀다고 해야 될까? 다 듣고 있는 거지? 어렵다고 그렇게 도망치면 안 돼. 어려워도 소연이 맨날 들어도 어렵지? 4번, 5번 들어도 어렵지? 괜찮아.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중에는 탁지는 탁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당연히 어렵지. 2번, 3번, 4번 들어도 어려운데. 근데 고3 때 되면 힘을 발휘할 거예요. 이게 고전시가를 어려워해. 고3 됐을 때도 역시 어려워하는 영역은 고전시가예요. 해석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옛날 학생들처럼 막 몇백 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시조를 막 몇백 편 너네 볼 거 아니잖아, 솔직히. 여유도 없어요. 그렇게 볼 시간도 없어. 응? 그 나중에 고3 때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걸 하는 거거든. 그럴 때 기본적인 고전시가 할 줄 알면 이야기가 훨씬 쉽지. 응? 자, 그때 힘이 될 거니까 잘 이해 안 된다고 막 겁먹지 말고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자연을 벗삼아 그랬어요. 그럼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럼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 이렇게 문제를 연결시켜서 냈어요. 6평에도 나왔고 9평에도 나왔어요. 올해 여러분들도 나올 거예요. 유유자적. 저번에도 한번 나왔다. 유유자적이 뭐라 그랬어? 무엇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낸다. 여유롭게 지낸다. 그거를 유유자적 그랬어요.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음. 정서와 태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사는 삶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느끼고 있다. 유교 사상으로 춤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다. 자, 맞는 내용 동그라미, 틀린 내용 X. 하사, 여름에는 강물결과 바람을 통해 여름의 한가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하사 보실까요? 강물결,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면서 강에 잔잔하게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여유로움, 한가로움을 강 물결과 바람을 통해 드러냈다. 맞아요. 네 글자. 모모 강호 한정. 자, 각수의 중장 둘째 음보에는, 자, 중장의 둘째 음보. 둘째 음보는 여기 부분이다. 둘째 음보를 낸 거 맞을까? 개변, 강파, 그물실어, 비스듬히 쓰고, 이 부분인데 문제 제대로 낸 건지 모르겠다. 한번 확인해 보자. 둘째 음보에는 아까 앞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근데 이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 아까 중장에는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둘째 음보에는 화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수는 아닌데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다. 용어를 둘째 음보 그러면 안 되고 둘째 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를 네 개로 쪼개면 요거는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요렇게 쪼개야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갤 수 있죠. 그 둘째 음보가 개변이잖아요. 개변. 그 다음에 유신한, 강파는, 번연하니 본묘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차피 안 되고 소정에 금을 실어 흘러가게끔 띄어서 던져두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그럼 빗기 쓰고 금을 실어 그 다음에 개변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구체적이지 않니? 요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비스듬히 쓰고 금을 실어 개는 것 같긴 한데 위에 거 요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시냇가에 그죠? 금리너를 먹는다 이거를 낸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중장 이렇게 아예 하든가 아니면 중장 둘째 구 이러든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중장이라고 할게요. 지금 맞는 걸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중장이라고 할게요. 둘째 음보보다는 만약에 이걸 살리고 싶으면 둘째 음보보다는 둘째 두 번째 구 정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3, 4 추사 동사는 되는 것 같은데 추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그냥 중장 뭐야? 종장이라고 그랬구나. 잘못 봤네. 어떡하지? 한글을 잘못 봤네. 종장이었고 종장. 아유 미안해라. 자, 종장이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가롭게 지낸다, 서늘하게 지낸다, 소일했다. 그럼 맞네. 어떡하지? 미안해라. 미안합니다. 취소. 맞네. 종장 둘째 음보. 맞아요. 집약 맞아요. 자, 집약된 거 다 나오면 다시 찾아볼게. 자, 네모치기 집약된 거. 한가해옴. 자, 네모 좀 이쁘게 쳐드릴게요. 한가해옴. 네모 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늘해옴. 자, 아까 문제를 눈이 삐꾸였나봐요. 소일해옴. 쉽지 아니홈. 그러면 맞죠? 집약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소박한 삶이 드러난 시어 두 가지를 동사 마지막 수에서 찾으시오. 아까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거 삿갓하고 누역. 뭐 도롱이로 해석을 한다면 도롱이는 여름에 비옷처럼 원래는 쓰는 거거든. 원래는 여름에. 근데 꼭 여름이면 쓰는 건 사실은 아니야. 도롱이가 나오면 보통 여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남한산성 같은 영화에도 보면 겨울에 눈을 막을 때에도 도롱이를 또 입어요. 그런 거니까 꼭 여름이면 꼭 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를 가려야 될 때, 많은 비가 올 때, 많은 눈이 내릴 때 막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한자를 한다면 페포파리. 그럼 도포와 깨진 가시가 좀 안 맞을까? 흐름 옷차림, 소박한 생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으끌은 계절의 변화 이래도 되고 시간의 흐름 이래도 되고. 뭐라고 써놨나요? 계절의 흐름. 좋아요. 시간 흐름도 맞아요. 요거 중요해요. 됐죠? 자, 1번 핵심 꼭 읽어야 될 게 있는지만 제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오세요. 강호사시가는 이건 작품을 뜻하는 거고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이게 언제냐? 조선 전기예요. 응? 고려말이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왕족의 성씨가 바뀐 거 아니에요? 응?
이씨로. 그리고 유교에 따라서 질서를 만든 거예요. 조선 전기예요. 중기 후기로 지나가면 그게 좀 어지러워지는 거지. 이건 이제 전기를 뜻해요.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의 치적에 대한 정치적 업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이걸 뭐라 그래?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 밑줄 세 글자. 본문에 나온 걸 찾아봐. 역은 역시. 역군은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역군 은은 은의 은자. 좀 이따 바로 푸시든가 해보고 푸시 안에 드릴까요? 자, 잠깐 쉴 테니까 지금 몇 분이 자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고 쉬고 할게.